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일 매매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거미줄 테스트 또는 분할 매수 테스트라고 지었는데요.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그 비중별로 이제 낮은 금액으로 갈수록 비중을 좀 더 확대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그 테스트한 종목은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목표 수익률은 4%로 잡았고 매매 실제 수익률은 3.9%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수 일자는 2021년 6월 9일이고 매도 일자는 2021년 6월 16일 매도해서 이제 완료했습니다. 신성통상의 재료는 뭐 애국 테마라고 해서 뭐 유니클로랑 경쟁하는 그 탑 10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 테마 그리고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업황이 개선된다 또는 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뭐 애국 테마로 관련주는 또 모나미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한 그 매매 그 마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9일 날 이렇게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 BBBB 이렇게 마크된 게 이제 매수 체결된 것인데 이렇게 이제 뭐 급등이 나온 종목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한번 궁금해서 분할 매수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좀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하락하고 뭐 쭉 더 내려가는 그 흐름이어서 여기 그 S자 그 마크 있는 곳에서 절반을 이제 매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본전 라인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분할 매수한 게 한 중간 정도 위치되니까 이제 그 중간 가격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비율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이 뭐 중간 가격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도한 그 절반 매도한 금액을 다시 이렇게 분할 매수를 또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 사실은 이제 분할 매수하게 되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뭐 바로 반등이나 어떤 그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뭐 딱히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없어서 그냥 홀딩하고 가지고 쭉 갔었는데 이날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매도를 하고 이때 다시 또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매도한 걸 다시 또 이렇게 추가로 언제까지 뭐 빠질지 몰라서 그냥 매도하자마자 거의 뭐 그 밑에서 뭐 적당히 한 5% 정도 그 부분까지 마이너스 5% 부분까지 쭉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쭉쭉쭉쭉 체결이 됐고 다시 또 시세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매도한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점이라서 그런지 더 가려고 하는지 뭐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뭐 아무래도 뭐 좀 움직임이 뭐 일반 종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 빠르게 올랐다 빠르게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결국은 좀 우상향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매매 수익 현황을 보면 수익이 뭐 크진 않습니다. 투자 금액이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크진 않고 뭐 한 4% 정도 수익이 났고요. 총 매수 금액은 이제 200만 원 정도, 210만 원 정도, 총 매도 금액은 225만 원, 뭐 손익 금액은 총 8만 6천 원이고요. 뭐 수익률로 따지면 뭐 한 4%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0.7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분할 매수한 걸 이제 바로 본전 부분에서 뭐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매도한 그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거미줄 매매 형태로 분할 매수는 어떻게 뭐 주문이 들어가느냐, 요거를 한번 제가 뽑아보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체결 수량을 보면 이제 곧 주문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이 된 건데요. 뭐 같은 날 같은 종목에 대해서 보통가로 이제 단가를 보시면 이제 수량이 적은 주문부터 이제 수량이 많은 주문까지 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3,385원에는 가장 현재가 부분인데 이 가장 적은 수량을 배치하고요. 3,230원 가장 낮은 단가, 내가 목표하는 가장 낮은 단가로는 이제 수량을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잡는 방식입니다. 체결은 이렇게 시간 텀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밑에다 이제 받쳐 놓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은 바로 체결되지는 않고 좀 기다리다가 체결되는 겁니다. 이 통신 오픈 API라는 거니까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주문을 넣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신성통상 매매 리뷰를 요약하자면, 이제 매매 목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플러스 4%의 이 자동으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제 추가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하더라도 또 추가로 바로 분할 매수를 설정하는 기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뭐 목표 수익에 도달했을 때 전체를 다 매도할 수도 있고, 뭐 추가 상승이 물론 가능하다면 부분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매도를 한 다음 추가로 또 매수를 거미줄 매수 방법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합된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기능은 아래 페이지 트레일링 스탑 플러스 거미줄 매수 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한전선이고요. 사실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본 종목입니다. 매매 수익률은 3.2% 정도 났고요. 목표 수익률은 따로 없었습니다. 매수 일자는 2021년 6월 3일, 매도 일자는 2021년 6월 3일. 짧은 시간에 매매를 진행한 거고요. 이건 수동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재료는 이제 전선 테마고요. 전선 테마 관련주인데요. 전선 테마 관련주는 이제 뭐 가온전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뭐 대원전선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한 마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짧게 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방식이죠. 뭐 대한전선은 뭐 갑자기 워낙에 시세가 뭐 잘 나오는 종목이고 워낙에 고가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거기서 그냥 분할 매수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했더니 어느 정도 이제 체결이 된 상태고, 다 체결된 건 아니고요. 아마 총 한 1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을 넣었을 텐데 한 뭐 절반 정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처음 테스트하는 거라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로 그냥 어느 정도 수익 한 3% 정도 수익 났을 때 바로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게 다음날 굉장히 상승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이런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번 그 대한전선 같은 그 매매 그 요약을 해보면, 이 분할 매수를 하는 종목이더라도 이 목표 수익률이 지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 목표 수익률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업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신성통상처럼 목표 수익률이 지정되고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이고요. 이건 현재 마이너스 5.3%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도 사실 이것도 따로 없었고요. 매수 일자는 2021년 6월 4일, 매도 일자는 아직 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지 엘리트는 패션 의류
교복이고요. 뭐 형제 엘리트 학생복이죠. 그래서 이제 교복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패션, 의류 테마에 뭐 엮여 있는데 그거보다 그 정치 테마주로 이재명 그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아마 무상 교복 뭐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정치 테마로 엮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국 테마 요거는 이제 애국 테마가 아니고 이재명 관련주라고 적어놔야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는 정다운, 뭐 수산 INT, 대양금속, 오리엔트 바이오, 뭐 보라, TR, 유니온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형제 엘리트 거래 마크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대한전선으로 이건 한번 수익이 발생하고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서 또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이렇게 꼭 매수하면 꼭 이렇게 수익이 안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급등이 이렇게 나왔죠. 아침 오전 9시부터 시작부터 급등해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그 뭐 분할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반등이 전혀 없이 뭐 갭을 다 메꿔 가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이 그 금액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그 분할 매수가 그렇죠. 분할 매수 가격이 이 당일날은 이게 오지 않았죠. 이 밑에 지금 총 4개가 체결이 된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로 분산해서 그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제 그 4번째 매수가 거기서 그냥 쭉 이렇게 횡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다음날 하락했던 때까지 전날에 주문을 다 넣어놨던 거죠. 근데 이제 주문이 그 하루 지나면 리셋되기 때문에 이때는 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틀 연속 연속 선상에서 봤을 때 이날도 체결이 돼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는데 뭐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 분할 매수 테스트가 그 물리지 않고 뭐 바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물려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제 엘리트 같은 케이스를 매매 요약해 보자면 재료를 가지고 어떤 특정 재료, 특히나 뭐 정치 테마는 뭐 그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재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은 분할 매수 하더라도 뭐 손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뭐 이렇게 급등한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손절 라인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는 더 필요한 것이고요. 손절 라인, 손절 혹은 또 본전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분할 매수, 손절 라인 계산하기 이 페이지에서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를 했더라도 과연 손절을 목표 수익률이 있듯이 목표 손절 라인은 뭐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미줄 매매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볼지 뭐 그 여부는 좀 고민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익 종목 중 이제 태경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매매 수익률은 12% 정도 수익이 났고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던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긴데 매수 일자는 2021년 1월 8일이고 이제 매도 일자는 2021년 6월 16일입니다. 날짜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1월 초 굉장히 주식시장이 뭐 뜨거웠죠. 가격이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물린 채로 이렇게 쭉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중간에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이제 놓친 부분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경 케미컬은 이제 여름 이제 테마고요. 뭐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뭐 여름이 되면 뭐 반드시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신선식품이라고 뭐 마켓컬리나 뭐 이마트 쓱 배송 뭐 등등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뭐 부족하면 당연히 그 시장이 뭐 가격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돼서 그 이렇게 주가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름 테마 관련주로는 이제 빙그레 그리고 화이트 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매한 그 마크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1월 초에 2021년 1월 초 사실 어느 정도 눌림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요. 뭐 12월 14일 날 최고가를 찍었네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초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렇게 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하나 더 나왔지만 이건 이제 좀 뒤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좀 빠지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게 아마 1월 22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날 이제 목표 수익률이 도달했고 이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록을 보니 이날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아마 청산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이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사라라고 해서 이제 이 다음 날 23일인가 24일 날 또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매수로 1월 20 뭐 이때부터 쭉 주가가 빠지면 횡보하면서 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꽤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지다가 결국은 이제 횡보를 거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시세가 나와서 매도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스템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라고 뭐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월 5일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권해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1월 22일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17일 정도 보유한 후에 이제 13% 정도 수익률을 보고 팔았어야 되는데 저걸 제가 이제 팔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 4일 날 다시 매수하라고 지금 아마 눌림 10만 이제 22일 날 16,000원에서 이제 눌림이 좀 발생해서 거의 처음 매수했던 14,000원 정도 14,800원에 재매수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고 이제 실제로는 6월 16일 마지막 16일 종가로 만약에 매도했다면 뭐 좀 보유 기한은 좀 있지만 한 30%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실제로 제가 얻은 수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보시면 뭐 1월 8일 날 뭐 1월 12일 날 이렇게 매수한 거는 뭐 분명하고 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매도를 주문을 22일 날 넣었던 걸 이제 제가 취소 주문을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해서 아마 이 취소했다는 건 주문을 넣고 보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1월 25일 날 다시 이제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매수가 1월 25일 날 마지막 매수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렇게 됐음에도 결과적으로 뭐 시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뭐 운 좋게 뭐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고요. 6월 16일 이제 매도한 그 정산 기록을 보면 이제 13% 정도 수익이 났고 이제 수익금은 22만 3천 원 정도. 뭐 6개월에 22만 3천 원이면은 사실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태경케미칼이 다른 계좌에도 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실업용 계좌, 장기 투자 계좌인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쪽에도 뭐 6월 16일 날 거래했군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꽤 물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금액에 샀던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제가 추론하기로는 시세가 잘 나오니 이걸 또 다른 계좌에서 좀 추가로 산 게 아닌가. 1월 초쯤 됐겠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두 계좌에서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이 매매 리뷰를 하자면 아까 첫 번째 제가
시세가 나왔음에도 뭐 주문을 취소해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은 이제 급등으로 태경케미칼은 이제 급등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수익을 주는데 뭐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이제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상승했다 그러면 뭐 하락하는 것도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하기 때문에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뭐 다시 또 급락해도 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락했을 때가 다음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정 부분 매도를 진행을 해야지 그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매도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또 여기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이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뭐 이게 내일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제 목표 수익률 도달했다고 다 팔아버리면 또 이제 그게 좀 배가 아픈 상황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좀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계속 그 고민하고 있는 이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라는 요 기능에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기능은 이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라는 페이지에서 한번 고민하는 과정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잔고는 이제 스윙 계좌가 16종목, 단타 계좌가 37종목, 실험 계좌가 4종목. 이 실험 계좌는 이제 엔벨로프 그 지표를 가지고 테스트한 그 계좌입니다. 실험 중입니다. 이제 다 지금 물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식 자산은 이제 목표가 현금 비중을 이제 30% 만드는 건데 이제 뭐 한 10% 정도 10%대로 좀 늘어났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좋은데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좀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이 오면 뭐 목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다시 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아서 계속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 총손익을 보면 마이너스가 이제 700만 원 정도가 찍혀 있고 이제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중인데 지금 요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물려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물린 종목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 고민한 내용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